텐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들은 전부 1인용이에요. 2인용 이상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왼쪽에 있는 저 메쉬 이너 텐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스틱 두 개를 양쪽에 이용해서 텐트를 세우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양쪽 끝에 도어가 있어 가지고 안으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고요. 이 텐트 같은 경우는 뭐 양쪽으로 지금 문이 두 개 있는데, 보통 모델마다 좀 차이점이 있죠. 문이 하나만 있는 모델도 있고, 뭐 반대쪽 한쪽은 뭐 막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금씩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양쪽으로 이렇게 고리들이 달려 있어요. 고리들이 달려 있는데, 요거는 텐트를 이제 고정시키는 가이라인 역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양쪽으로 당겨 주게 되면 실내 공간이 좀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편의상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텐트 안에 들어와 봤거든요.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저런 식으로 피칭을 이렇게 길게 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피칭이 완전히 팽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옆에가 좀 약간씩은 처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들어오면은 실내 공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넓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좀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밖에서 본 것처럼 이 사이드 쪽에 있는 고리들을 좀 당겨 주면은 안쪽이 좀 넓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게 좋아요. 이 텐트를 저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요, 일단은 제가 이 텐트를 구입하는 이유는 장거리 하이킹에 쓰기 위해서 이제 텐트를 좀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텐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너 텐트를 이런 메쉬 텐트를 치고 밖에다가 이제 타프 판초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이슬이나 비를 막을 수 있게끔 그런 조합으로 쓰기 위해서 대체로 이 텐트를 구입하시는 케이스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보통 다른 메쉬 이너 텐트들을 보면은 한쪽은 이렇게 높게 돼 있더라도 다른 한쪽, 그러니까 발 쪽이 가는 쪽은 좀 공간이 낮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그 공간까지 높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쪽이 낮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동일한 높이로 돼 있으면은 실내 공간이 큰 만큼 그 대신 밖에 쳐지는 타프도 그만큼 반드시 커져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메쉬 이너 텐트가 1인용으로 설계된 거지만 이런 거는 타프 판초로 가리기에는 뭐 어림도 없어요. 뭐 한 타프 판초를 양쪽으로 치면 뭐 한 가운데쯤 이렇게 높이쯤 올까요? 이슬이나 비를 막기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타프 판초보다 더 큰 타프를 쓰더라도 양쪽 사이드가 약간은 좀 불안하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뭐 바람이 불어서 비가 들이친다거나 하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텐트가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경량화를 이루면서도 편의적인 부분까지 같이 잡을 수 있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텐트예요. 그래서 또 다음 제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로1이라는 모델이에요. 별도의 폴이 없고 양쪽에 이제 스틱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텐트를 이제 자립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품이랑 좀 비슷한 구조죠. 그럼 약간 좀 뭐랄까 하이브리드형이랄까요? 기본적으로 싱글월 같이 전부 솔리드 원단으로 되어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메쉬 원단을 써서 약간 더블월 텐트하고 좀 비슷한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낸다고 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 약간 좀 미풍 정도가 좀 불고 있는데, 이제 스틱을 고정하는데 제가 스틱이 없어서 나뭇가지로 일단 임시만 세워놨기 때문에 조금 더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저쪽에 스틱을 세워서 제대로 확실하게 피칭을 해도 이거보다 이 지금의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나아지냐 하면은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바람이 살살 불 때마다 옆벽이 안쪽으로 상당히 많이 처진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 후속작이 나왔죠. 후속작이라고 하지만 이 기본 구조에서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이 실내 공간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제 가이라인처럼 이 양쪽 사이드 월에 이제 가이라인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고리 정도를 좀 추가한 정도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텐트인 거는 솔직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텐트를 뭐 버리거나 뭐 팔거나 다른 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가볍기 때문이에요. 3계절에 뭐 그렇게 굳은 날씨가 아닌 데서는 충분히 여전히 조금 불편은 하지만 뭐 잠을 자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결로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겨울에 가까워지는 가을이라든가 뭐 초봄이라든가 이렇게 좀 추울 때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밖에 벽까지 다 닫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결로가 엄청 많아요. 거의 싱글월처럼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진 텐트를 구입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강 제로원 텐트를 한번 봤고요. 이거 산지 얼마 안 됐어요. 노스페이스에서 나온 스톤브레이크 1이라는 텐트인데요. 일반적인 더블월 텐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겨울에 쓰려고 샀어요. 겨울철에 언 땅에 팩 받기 어려운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겨울철에 나갈 때 좀 편하게 나가기 위해서 이런 폴이 2개 들어간 자립형 텐트를 하나 구입하게 됐어요. 일단 이 텐트를 구입한 이유는요, 일단은 가격이 괜찮았어요. 16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 정도 스펙에 괜찮은 가격으로 일단은 보여졌어요. 솔리드 비율이 꽤 높아요. 이렇게 높이까지 솔리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이하고 이너 텐트 사이 밑으로 이제 찬바람이 유입됐을 때 직접적으로 몸에 찬바람이 와닿는 걸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천장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플라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이제 결로들을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솔리드 비율이 있죠. 지금 이 텐트의 전체 무게가 현재 1.4kg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메쉬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솔리드 비율이 높은데도 일단은 1.4kg고 폴 자체가 이제 X자 구조, 전통적인 구조지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구조죠. 그만큼 뭐 물론 바람에 강하다는 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무게가 많이 나가는 태생적인 구조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1.4kg라는 점이 저는 꽤 그래도 괜찮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기본, 그러니까 번들로 들어가 있는 팩이 좀 모양이 특이해요. 어떻게 보면 눈밭 같은 데 쓸 수 있을 만큼 좀 크고 길다랗고 끝도 뭉툭하게 돼 있는 그런 아주 무거운 팩들이 한 10개 정도 들어있어요. 일반적인 V팩으로 좀 교체를 하면은 1.4kg가 더 안 나가는, 그래서 1.3kg 중반대 정도로 아마 무게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무게 1.3kg가 좀 넘는 무게에다가 더블월 구조, 그리고 바람에도 강하게 돼 있는 X자 폴 구조로 돼 있으면은 겨울에 쓰기 아주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가격도 16만원 정도. 요즘 물론 뭐 저렴한 텐트들도 많죠. 뭐 NH, 뭐 일명 뭐 농협 텐트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나온 제품들 보면은 한 10만원대 초반 정도에 많이 제품들이 무게가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게 비싼 가격도 아니고, 그리고 노스페이스에서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NH보다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완성도 자체도 일단 더 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제품들은 일단 초보분들이 처음에 접근하기도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별도의 팩을 박지 않아도 편하게 뭐 폴을 끼우는 것만으로도 자립이 되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같을 때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좋죠. 무게가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일단 그래도 1.4kg 정도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무게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써 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다음에 점점 뭐 무게를 낮춰 나가든가 혹은 뭐 다른 형태의 텐트를 써 보시는 게 꽤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들로 텐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어요. 저도 뭐 텐트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의 텐트를 써본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백패킹을 장거리 하이킹용으로만 좀 나가다 보니까 나가는 횟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가진 텐트에 대한 경험치도 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떤 텐트를 구입해야 되나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선택에 대한 뭐 간단한 팁을 좀 몇 가지 드리자면은, 텐트를 하나 구입했을 때 이 텐트가 가진 단점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불편한 좀 단점들이 나오더라도 무게가 가벼우면은 저는 웬만하면 좀 용서가 되는 편이에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텐트여도 무게 때문에 다시 뭐 장비를 바꾸시거나 포기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가벼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초경량이라고 한다면 더블월 기준으로 1kg 내외 정도, 무난한 정도다 싶으면은 한 1.5kg 내외 정도 된다라는 점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제품을 고르실 때 좀 팁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격이죠. 가격 솔직히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가격도 뭐 브랜드에서 나오는 텐트들마다 뭐 워낙에 천차만별입니다. 저렴한 거는 뭐 10만원대 초반에서부터 뭐 비싼 거는 100만원대까지도 가는 그런 텐트들이 워낙에 좀 다양하게 나와 있죠.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한 10만원대 초반대, 요즘에 뭐 아까 말씀드린 NH 텐트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쓰기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렴한 텐트들로 일단은 시작을 하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직접 써보시다 보면은 이 텐트에 이런 점이 나한테 괜찮구나, 혹은 뭐 이 텐트에 이런 점들은 나한테 좀 불편하구나 하는 점들이 아마 분명히 보이시는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장비를 보는 자기만의 기준이 어느 정도 생긴 이후에 장비를 다른 것으로 뭐 바꾸시거나 뭐 추가로 구입을 하시거나 뭐 비싼 텐트도 한번 사보시거나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늦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도 뭐 세상에 여러 가지 텐트가 나와 있습니다. 모양들도 다 다르고 구조도 다 다른 여러 가지 텐트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텐트들이 가진 장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좀 경험을 해보시고 텐트를 선택하시고 고르시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요. 최대한 좀 여러 가지 텐트들을 좀 다양하게 검색도 해보시고 좀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첫 텐트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뭐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무게는 이왕이면은 1.5kg가 안 넘으면 좋습니다. 웬만하면 1.5kg 미만이 되는 제품으로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싱글월보다는 더블월이 쓰기 편합니다. 더블월 중에서도 완전한 자립이 되는 형태가 겨울까지도 쓰기 좋고 비가 오는 그런 궂은 날씨에 대응하기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싱글월보다는 더블월 텐트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쌀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만원 초중반만 돼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뭐 각자의 좀 기준이 있으실 테니까 뭐 좀 더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더 쓰셔도 좋고요. 참고로 1kg 내외 정도 되는 초경량 텐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텐트는 없습니다. 보통 아마 못해도 40만원 전후로는 가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인데 일단 뭐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은 대체로 그렇게 가격대가 현재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스펙들을 좀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